나도 신기한 게 제가 같은 손님들을 서빙을 하는데 예.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고 태도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예. 제가 서빙하는 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좀 어색했어요. 저는. 기약 없이 떠나버린 나의 사랑 리베카 조각처럼 남아있어 내가 저도 맨날 꿈 같아요. 예. 꿈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비행기에서 인천공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하고 와이프하고 예. 박수를 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예. 돌아설 수 없어 이제 말을 해줘요 감추인 진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 대한민국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보이는구나 예. 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리베카 눈물을 멈추리라 전국이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중에도 지금부터는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이야기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이죠. 슈가맨에 출연한 가수 양준일 씨가 이 연일 화제입니다. 단순히 인기를 넘어서 양준일 신드롬이라 불릴 만큼 이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이슈온 첫 번째 소식으로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먼저 양준일 씨 많은 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주요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누구지? 누구?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인제 같아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까? 펭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양준일 씨에 대해서도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이제 슈가맨을 통해서 지금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슈가맨 본방을 봤거든요. 네. 보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90년대 초반, 91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 가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저런 몸 사이를 갖고 있을까. 네. 몸의 곡선이 아예 다른 사람이구나. 네. 천상 예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미국 교포로 그 교포가 한국에 와서 가수로 데뷔를 한 거죠. 지금 이제 음악이 나왔던 레베카라고 하는 앨범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는 네. 아주 독특한 제목의 음악을 네.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그 이제 불운을 많이 겪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국내에선 거의 이제 조명을 못 받고 교포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강사 생활을 하다가 네. 결국 그것도 잘 안 돼서 미국에 가서 식당 서빙 일을 했다. 네. 그런 이제 가수를 다시 슈가맨에서 발굴해서 데리고 오면서 지금 신드롬처럼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레베카가 아닌 리베카. 죄송합니다. 네, 저도 리베카. 지금 저희 우리 감독이 저한테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양준일 신드롬으로까지 불립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양준일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슈가맨 나와서 더 폭발적으로 사실 그 전에도 탑골 GD 뭐 이런 것으로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슈가맨 나오고 나서 정말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0일에 이 양준일 씨의 공식 팬미팅 티켓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오픈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오픈이 되자마자 전석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오픈이 되는 이 시간에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 서버가 네. 마비되기도 하는 인기를 끌었고요. 또 25일에 양준일 씨의 모습이 담긴 5개 광고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네. 5개 광고 보이시죠? 5개 광고는 보통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네. 팬들이 생일 축하한다, 컴백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팬들의 돈을 모아서 하는 광고인데 네. 양준일 씨의 광고가 5개 광고가 나온 거예요. 네. 저 5개 광고에는 뭐 시간 여행자 양준일이 돌아왔다 이러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보통 제2의 전성기, 제8의 전성기 얘기하는데 사실상 양준일 씨는 제1의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양준일 씨 어제 JTBC 뉴스룸에도 출연해서 최근의 인기에 대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 너무 진짜 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경우가 요즘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생이 그냥 롤러코스터 같았었어요. 예. 네, 롤러코스터 같았었고 행복하기 전에 불행함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 머리에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라 그럴까요? 예, 그것을 버리느라고 노력을 거의 뭐 그렇군요. 생활처럼 했었어요. 예. 제가 사실 뉴스 브리핑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보이는구나 예. 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을 적에 사장님 눈에 제가 보인다는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많이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나라는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큰데 예. 그 퀘스천 마크를 사장님이 녹여주셨어요. 예. 네, 현재의 상황이 꿈 같다면서 따뜻하게 맞아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양준일 씨는 과거 팬들한테 되게 지극한 모습으로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그의 어떤 겸손한 성격 이런 것이 또 인기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도 약간 나왔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소수자였던 거죠. 네. 양준일 씨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갖고 데뷔를 했지만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팬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 팬들한테 굉장히 극진하게 팬들을 대우해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양준일 씨가 다시 나오고 난 다음에 팬카페에 이제 사람들이 예. 90년대 초반에 내가 양준일을 좋아했을 때 양준일이 어떻게 나한테 대우를 해줬는지 그런 것들 일화를 막 공개해 놓는 거예요. 예. 그때 보면은 팬들이 찾아가면 양준일 씨가 짜장면을 사주기도 한다거나 예.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팬이 결혼할 때 하객으로 와가지고 참석을 해주거나 네. 그리고 또 어머니를 만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일화가 뒤늦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양준일 씨는 인터뷰 뒤에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양준일 씨를 언급하면서 선한 영향력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양준일 씨 인터뷰 보셨지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된다고 하나요? 네. 사람들의 눈에 내가 보여서 마음이 녹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인터뷰 이후에 반응들이 말조차 오염되지 않아서 순수하다. 인터뷰를 보는 것만으로 힐링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이렇게 더욱더 열광하는 이유가 사실 최근에는 연예계 뉴스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보다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러한 연예계는 사실 한류로 인해서 영향력이 매우 큰데 그 영향력만큼 과연 연예인들이 자신의 태도라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팬들이 많이 좀 불신을 하고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양준일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 같아서 네. 팬들이 더 기뻐하는 것 같고 앞서서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중장년층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낀 세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내가 배척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배척을 당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길을 그대로 묵묵히 가고 이러한 힐링이 될 수 있는 순수함을 갖고 있는 양준일 씨에게 더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준일 씨는 그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슈가맨에 출연해서 그가 털어놓은 과거 경험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사라지셨던 겁니까? 제가 그때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올 적에 제가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네. 그게 6개월마다 이렇게 익스텐션을 한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장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출입국 관리소에 있던 어떤 분이 나는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게 싫어.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이 도장은 절대 내가 안 찍어줘. 진짜요? 네. 너는 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일면, 그 깊은 어떤 내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요 음반 검열이 폐지된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995년입니다. 그리고 영화 검열이 폐지된 게 1996년도입니다. 예, 근데 91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예,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검열이 살아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뭐 연 10%씩 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국제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건 외환위기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92년도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세계화를 외치긴 했지만 OECD에 가입하긴 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패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었다는 네. 거죠. 그랬다가 외환위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국제사회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9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에 와서 교포라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죠. 근데 거기에 요즘 뭐 래퍼들은 영어를 많이 쓰지만 네. 당시에 영어 가사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영어 가사가 한 절반인 정도 네. 노래를 막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느꼈던 한국 사회의 어떤 받아들임의 정도는 지금보다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준일 씨가 당시에는 약간 좀 외계인, 예. 좀 다른 세계 사람들처럼 한국 사회에선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은요, 그게 또 상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대에는 이 그게 또 말씀이. 맞았기도 그렇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학에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복고 이른바 뉴트로 열풍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콘텐츠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한다. 이게 뉴트로인데요. 이 최근에는 이 아마 4달러 기억하시죠? 이제 네. 광고도 찍으셨어요. 김영철 씨라든지 아니면 곽철용으로 다시 전성기를 맡고 있는 김웅수 씨, 이게 다 뉴트로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뉴트로가 열풍이 되느냐? 최근에 있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제공되어 있는 제공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콘텐츠를 발굴을 해요. 그리고 네. 여기에다가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이것을 공유를 하면서 점점 더 이 유행이 더 커지는 건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뉴트로 열풍 중에 하나가 과거의 가요, 과거의 드라마, 과거의 시트콤을 다시 방영하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네. 이제 방송국의 유튜브 같은 데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유명해진 것이 양준일 씨 같은 경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서 거기에다 또 슈가맨의 인기에 더해서 이번에 양준일 씨가 뉴트로 열풍을 타고 다시 복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22년의 어떤 시간이 지나서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 양준일 신드롬의 원천, 이 대중문화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양준일 씨의 어떤 겸손한 심성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욱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최근에 연예계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비되는 양준일 씨의 그 선하고 순수한 모습에 더욱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신드롬이 커진 거죠. 양준일 씨 같은 형태의 뮤지션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거든요. 한국 가요계에.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자신만의 수액을 뽐내는 그런 형태의 뮤지션은 우리한테는 새롭게 다가오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여서 인기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양준일 씨를 수식하는 말 중에서 이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문가는 아예 새로운 유형이라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그렇게 생각도 보면요. 드는데요. 그러니까 레토릭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스토리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생겨난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 열풍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지금의 어떤 모습만 보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흥미롭게 있었던 뭐 가요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양준일이었다. 근데 양준일을 보니까 지금 세대가 보기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루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어떻게 예. 보면 근데 그런 모습에 오히려 더 많은 젊은 층이 환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뭐 레트로 혹은 뉴트로 이렇게 그 범위에 한정시켜서 가다 놓을 수 없는 캐릭터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예전과 지금의 음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세련돼지고 좀 더 뭐 비트가 강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여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을 다 통틀어 봐도 양준일 씨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봐도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통 가요를 뭐 부르는 가수,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형태의 부르는 가수 누구를 따지지 않고요. 듣고 나서 국민들이 또 보고 그 마음의 여유를 찾고 푸근해지면은요. 그들은 우리가 사회 현상적으로요. 분명히 평가해 볼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